안녕하세요. 당신의 투자는 왜 항상 실패로 끝날까요?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매년 10% 이상의 손실을 보는 이유는 능력 부족이 아니라 인간에게 내재된 세 가지 비합리적 편향 때문이었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 내가 직접 하니까 문제구나. 전문가에게 맡기면 되겠네.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전문가에게 맡기는 자산운용이나 자산관리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산운용부터 보겠습니다. 자산운용이란 펀드 매니저가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당신의 삶은 무시한 채 상대적 수익률만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코스피가 10% 하락했을 때 펀드가 8%만 손실을 보면 펀드 매니저는 뭐라고 할까요? 2% 초과 수익 달성. 성공적인 운용입니다. 라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투자자인 당신에게는 그냥 8% 손실일 뿐입니다. 6개월 뒤 등록금을 내야 하는 대학생에게 장기적으로는 회복됩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두 번째 문제는 전문가도 같은 인간적 한계에 갇혀 있다는 점입니다. 1972년부터 2012년까지 윌셔 5000 지수 대비 86개 생존 펀드들 중 35년 동안 시장 지수를 능가한 생존 펀드는 22개에 불과했습니다. 연 2% 넘게 앞선 펀드는 고작 7개뿐이었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전문 트레이더들과 뮤추얼 펀드 매니저들에게서도 처분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즉, 전문가들도 개인 투자자와 동일한 손실 회피 편향, 과신 편향, 확증 편향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위험의 일방적 전가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기억해 보세요. 펀드 매니저들은 시장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원금 손실은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았습니다. 여기서 이들의 변명 논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이들은 모든 정보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어 시장을 예측하거나 이기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정작 수수료는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전제로 받아챙기면서 실패하면 원래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이론으로 합리화하는 이중잣대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자산관리는 어떨까요? 자산관리는 투자, 보험, 세금, 상속 등 개인의 전체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PB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말합니다. 자산관리의 첫 번째 문제는 근본적 목표의 부재입니다. 여기서 비유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I에게 정확한 프롬프트를 줘야 정확한 결과물이 나오듯이 자금을 갖고 온 고객에게도 정확한 질문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PB들은 뭘 묻나요? 언제까지 어떤 용도로 얼마의 돈이 필요합니까? 는 묻지 않고 수익률 몇 %를 원하십니까? 절세나 상속 관심 있으십니까? 같은 표면적인 질문만 합니다. 용도, 기한, 목표 금액에 따라 여러 포트폴리오가 종합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더 웃긴 건 정작 부자들은 이미 세무사, 변호사 같은 진짜 전문가들에게 절세와 상속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PB들이 뒤늦게 그런 걸 제안하는 게 우스운 상황이죠. 결국 투자자들이 별다른 효용 가치를 느끼지 못하니 고급 인테리어와 낮은 수수료 같은 부대 서비스로만 차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해관계의 충돌입니다. 겉으로는 종합관리라고 하지만 현실은 각 부서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이익, 즉 수수료를 위해 펀드, 보험 등 개별 상품을 파는 것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금융회사의 수익 포트폴리오가 채워질 뿐이죠. 세 번째 문제는 동일한 인간적 비합리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산 관리도 결국 합리적 인간을 전제로 한 MPT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논리에 기반합니다. PB나 자산 관리사들도 개인 투자자와 동일한 손실 회피 편향, 과신 편향, 확증 편향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를 전문성이라는 포장지로 감추고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같은 인간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증권사와 은행에서 하는 자산 관리는 시장에 특별한 효용 가치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개인이 직접 투자하면 인간의 비합리성 때문에 매년 100만 원 이상 손실을 본다. 둘째, 전문가에게 맡겨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그럼 도대체 답은 뭘까요? 바로 인간의 비합리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업을 생각해 보세요. 유능한 CEO는 불황기에 회사가 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손실, 즉 생존을 최우선으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호황기에는 최대한의 이익, 즉 성장을 내기 위해 노력하죠. 당신의 자산도 그렇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안하는 자산 경영의 핵심 철학입니다. 자산 경영은 기존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전통 투자론에서 피그, 즉 욕심쟁이라고 조롱받았던 로 리스크, 하이 리턴을 실제로 구현 가능한 전략으로 만드는 거죠. 오늘 우리는 기존 시스테마에서는 전문가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자산운용은 당신의 삶은 무시한 채 상대적 수익률만 추구하고 자산 관리는 목적지 없는 내비게이션처럼 특별한 효용 가치를 주지 못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자산 경영이라는 새로운 해답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비합리성을 시스템으로 보완하는 편향 극복 설계, 전체 자산의 원금 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로 리스크 하이 리턴 전략, 그리고 분절된 상품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전략까지. 자산 경영이 어떻게 기존 투자론의 모든 한계를 극복하는지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